이번엔 인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인권위 회의장 길목 막은 윤 지지자들 이재명 욕해봐라 라는 기사입니다. 네. 어제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안건, 이 안건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표결에는 인권위 앞에 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좀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직접 보고 오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문제 안 보여서 이건 끝났으면 경찰 신고해서 합의 좀 받을게요. 하세요. 잠깐만, 제가 문제 안 보여서 이건 끝났으면 경찰 신고해서 합의 좀 받을게요. 네, 어제 인권위 앞에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건물 난입해서 출입자들 사상 검증을 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4시간 만에 쫓겨나긴 했지만 한때 잠깐 점거가 됐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상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원영석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욕해봐라. 시진핑 주석 욕해봐라. 김일성 욕해봐라. 뭐 이런 걸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욕하면은 사상이 바른 거고 욕을 안 하면 뭐 사상이 바르지 않고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는 걸까요? 아니 저 기사는 좀 네. 핵심적인 부분을 비껴가서 서술을 한 것 같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기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네. 인권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것을 위해서 가 있는 겁니다. 열리도록 인권위원회의 하기 회의가 위해서.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3일에 일어났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나 심지어 인권위 직원이 회의가 열리는 걸 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리는 걸 저지하는 인권위의 업무가 방해되는 걸 보고 왜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냐? 인권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그 회의가 열려서 무슨 결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가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요. 왜? 인권위 업무가 열리도록 하는 거지 방해할 업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 워딩도 인권위 회의장에 길목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상 검증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인권위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뭐 좀 오해할 만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 네. 목적은 인권위의 업무를 위해서 진행이 됐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서서 같은 안건이 논의가 되려고 했는데 그때 뭐 이른바 뭐 민주노총이라던가 다른 쪽 사람들로 어떤 저지로 인해서 이 안건이 표결이 이루지 못했으니까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장 변호사님.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에 네. 대해서도 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 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곤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시설물에 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본인이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욕해봐라. 김일성 개 XX라고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여보내주겠다. 이런 거 업무방해라고 하는 거고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위면요. 네. 정말 소수자들, 대한민국의 이 그늘에 계신 분들의 인권을 최후의 보루로서 지원하라고 생긴 기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방어권 행사 제대로 보장하라. 본인들이 법원입니까? 지금 법원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국가인권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걸 인권의 어떤 미명하에 전원회의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난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난입을 하는 겁니다. 진짜 총체적인 반성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숙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남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인권, 무슨 목적이라고 하든지 간에 인권이라는 어떤 이 공기관의 이 건조물을 지금 침입을 하고 막았던 거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들어갈 사람, 나갈 사람을 이 거르고 하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여기 좀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한 이 지자가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문 앞을 딱 다리 벌리고 이제 막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복장이 아까 저희 영상에도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 변호사님,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코스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했어요. 왜 이 복장인 것이냐라는 거죠. 저도 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네. 대통령께서도 그 그러니까 계엄의 사유로 그런 중국인이 어떤 뭐 그 항모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런 반중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또 다른 그런 미국과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미중의 대리전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분들이.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말 그대로 뭐 아메리카니까 미국을 약간 표상하는 복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반중의 메시지 그리고 뭐 꼭 친밀하기보다는 그런 네. 차원으로 저런 복장을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쪽에서는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탄핵 뭐 이런 이 탄핵 정국으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입김이 뭐 개입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그 담화문이나 아니면 계엄에 대한 그런 워딩을 보면 중국 쪽에 대한 어떤 하이브리드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은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네. 그렇게 인식하게 되신 근거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뭐 헌재의 재판 과정이든 아니면 법적 절차든 어떤 메시지든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줄 필요는 분명히 대통령께서도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 부분이 불필요한 이제 반중 정서를 더 자극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중국에 뭐 입김이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있다고 해도 뭐 하이브리드적인 뭐 그런 부분에 의심,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정말 있다. 단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중 정서에 캡틴 아메리카까지 등장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권위가 한때 실제로 로비가 좀 점거가 됐었다고 그래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인권위 윤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 지지자들은 한때 로비 점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로 인해서 인권위 이 건물 로비가 완전히 다 꽉 들어찼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점거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왔었던 이유, 지지자들이 왔었던 이유, 아까 말씀은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 안건, 인권위 안건이 표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인권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안건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식 이름인 거죠. 공식 이름이고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윤 대통령의 어떤 방어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은 바로 그 안건입니다. 요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다른 안건 또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 말이 길죠. 요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그리고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뭐 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안건 하나랑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이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니 관련해서 직권조사하자라는 안건 두 개가 들어갔는데 두 개에 대해서 일단 요거는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정족수 미달로 아예 표결 없이 그냥 기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두 개의 안건 자체가 다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기각된 건 그나마 다행인데요. 통과된 건 인권위 역사에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헌재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법원의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절차에서 만약에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거나 이 피고인의 방어권, 이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뭐 변호인 이 선임이 제대로 됐는지 본인의 항변의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는 부분이에요.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정당화해준다는 그런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고 이건 인권의 이슈니까 우리가 나서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권위가 존립하게 된 그 목표에 부합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치적 사건에 나를 임명해준, 내 정파를 대변해주는 그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겠다. 사법부든 뭐든 인권위는 대통령 인권을 위해서 하겠다. 그럼 국민 인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됐습니까? 인권위가 본인들의 어떤 역사적 사명 그리고 왜 이 부분이 국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는 행태를 보면 너무나 아쉽다. 그리고 여기에 난입한 사람들이 했다는 그 행태도 연장선상에서 읽히는 거죠. 저희 헌법교과서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해할 때 십자가를 밟고 넘어가라고 강요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이건 헌정사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의 사상이 뭐냐? 너 누구 아무개 정치인 욕할 수 있냐? 그걸로 너의 온당함과 아닌 것을 우리가 가르겠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국격이 떨어져선 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안들이 인권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원 변호사님.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인권이 문제가 될 때 가장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적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정치적으로 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인권 침해를 하는 게 이게 역사적으로 동서고금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고 그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결국 모든 인권을 보호하는 기초가 됐습니다. 지금 사법 카르텔을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판사 영장 쇼핑이라든지 서부지법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정치적인 편향성, SNS 문제 그리고 그런 이제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편향성에 따른 정적 그러니까 정치의 반대자로서의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으로서 표결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이게 인권위 사안이 아니고 뭐냐. 대부분의 인권 침해는 정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제 인권위에 간 이 윤 대통령 이른바 지지자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자들은 사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좀 보장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직접 간 거죠.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이 지지자들이 지금 뭐 서부지법에도 가고요. 그러니까 영장실질 뭐 할 때, 헌재 뭐 심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다 곳곳에 지금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유수호 운동을 당이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본인을 접견하러 온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이 이런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이 접견을 마치고 나와서 한 얘기가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수호 그리고 주권 회복 운동을 당이 좀 잘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수호 운동, 주권 회복 운동의 범주가 어디까지인 겁니까? 지금 비상계엄에서 이야기를 했던 예를 들어 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소추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들 그리고 입법농단 그리고 예산농단 그리고 각종 이제 이런 민주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국정 운영의 마비 사태 그리고 현재 사법부 사법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편향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당이라는 조직이 뭡니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자고 하면서 세계의 만방에 자기 네. 의견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에 따른 지지율 추이만 보더라도 탄핵 반대 여론이 뭐 국민 과반수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실행의 방식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정당히 그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2030의 지지를 이렇게 받는 전례가 없습니다. 보수당이 역사상. 그래서 이 부분의 에너지를 또 어떻게 그 표출하는 데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간 좀 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이 국민들의 열망을 네. 뭐 그게 그 개헌이든 아니면 또 다른 그 변동성의 폭발력으로 풀어나가는 건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인권위의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온 이런 어떤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영장실질심사 헌법재판소 앞에 실제로 지지자들이 계속 가서 계속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것도 헌법 수호, 자유수요 운동 그리고 뭐 주권 회복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윤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폭력으로까지 전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오프라인에 나와서 외칠 때 그 외침을 정당이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 속 시원하게 또는 그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대신해줬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굳이 이 그 장외에 나와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겠냐 그런 것들도 정치인들이 고민을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시민들이 밖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한 거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또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폭력으로 가선 안 된다. 하지만 뭐 폭력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정치인들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